파이님들 안녕하세요. 명리 커뮤니케이터 초명입니다. 오늘은 화기운이 넘쳐나면 명리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요새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학생들 간의 학교 폭력 문제, 물론 요새 선생님들도 많이 고생하고 계시죠. 학생들이 욱해서 말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바로 무언가 화가 나는 일이 생길 때 자기의 기분을 참지 못하고 주먹을 먼저 뻗죠. 명리학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게다가 약한 친구들을 많이 괴롭히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지구온난화와는 별개로 화기운이 점점 과거에 비해서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왕절개 출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화기운이 많아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제왕절개 출산이 늘어나면요, 당연히 낮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증가하잖아요. 이건 사주 구성상 사, 오, 미시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증가한다라는 이야기와 같게 됩니다. 의사들이 당연히 낮에 일하는 걸 선호하다 보니까 점점 낮 시간에 태어난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 모두가 수면 부족, 그리고 수면 장애를 겪고 있어요. 우리가 밤에는 꼭 잠을 자야 합니다. 그래야지 잠자는 행위, 이게 곧 수 기운을 끌어오는 행위가 되거든요. 잠을 자야 수의 기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수 기운은 휴식, 쉼, 정신활동을 뜻합니다. 우리가 잘 때 꿈을 꾸잖아요. 이런 것도 다 수와 관련이 깊은 기운이에요. 그런데 왜 학생들이 잠이 부족하냐? 바로 세 번째 이유인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화기운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그렇고요. 핸드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그냥 간단하게 영어로 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류를 뜻하는 사피엔스하고 합쳐져서 이거를 포노사피엔스라고 부르는 용어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포노사피엔스. 스마트폰이 없으면 모두가 불안증을 겪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디톡스를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어디 놀러 가면 사람들이 사진을 찍죠. 영상을 찍기도 하고요. 이거를 SNS에 올립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같은 곳에요. 맛있는 식당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오는 식당에 찾아가서 나 지금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 나 이렇게 좋은 곳에 놀러 왔다라는 걸 굳이 드러내려고 하죠. 화기운은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기운이 되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SNS를 하면 나는 그렇게 인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뇌가 쾌락을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 뇌가 너무나 그거를 즐거워한대요. 왜냐하면 도파민 때문이랍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파민 중독인데요. 제가 오늘 신문을 읽다가 이런 기사를 읽었어요. 미국 스탠퍼드대, 여기도 의과대학이 있겠죠? 여기에 이제 정신의학, 그리고 중독의학이라고 또 분야가 있나 보더라고요. 여기 의사들이 연구한 바로는 스마트폰을 자주 보고 특히 유튜브나 이런 걸 할수록 도파민에 중독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바로 반응이 오기 때문인데요. 그 스와이프라고 하죠. 영상을 보다가 다른 영상이 보고 싶으면 특히 틱톡 같은 경우 딱 넘기면 바로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들이 올라오잖아요. 내가 무언가 행위를 했을 때 바로 결과가 따라오는 걸 보고 뇌는 쾌락을 느낀대요. 근데 이게 바로 화기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쾌락, 열기, 열정, 들뜨는 거. 이게 전부 다 화의 기운이거든요. 그리고 화는 또 시각적인 기운을 뜻하기도 하죠. 이게 바로 곧 유튜브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시각적인 거.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병호일주고 제 사주 원국에는 화기운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전공했던 학문이 사진학이었어요. 저는 이제 학부 때 문해창작학과를 나왔는데요. 사진학도 복수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유튜브로 영상을 하고 있죠. 제가 여기서 잠깐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목화, 토금수, 오행에 따른 맛이 있죠. 목은 신맛, 화는 쓴맛, 토는 단맛, 금은 매운맛이죠. 수는 짠맛입니다. 중요한 거는 화가 쓴맛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쓴맛을 좌우하는 성분, 이게 뭐냐면 알칼로이드예요. 알칼로이드는 고대에서부터 의약품이나 특히 마약류로 쓰였던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잠을 깨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죠. 여기에는 코카인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잊기 위해 담배를 피우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는 니코틴이죠.
그리고 모르핀도 있고요. 고통을 잊기 위해서 주사를 맞거나 약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데 여기에 놀랍게도 스마트폰도 마약처럼 봐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이 쓴맛을 자아하는 화의 성분이 곧 흥분, 그리고 정신적인 고양, 열정, 환희하고 관련이 크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자주 보면 정신건강이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나빠진다라고 제가 할게요. 우울증 같은 거 쉽게 빠진다고 해요.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나는 이렇게 현실에서 너무너무 빡세게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다들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구나. 나는 언제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부러워하게 되죠. 눈도 나빠집니다. 근데 또 눈도 나빠진다. 이 부분은 좀 재밌는 게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핸드폰을 저는 이렇게 흑백으로 써요. 왜냐면 제가 원국에 화해균이 많다고 했잖아요. 눈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핸드폰을 많이 보면 눈이 아프죠. 이건 어떻게 제가 명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냐면 목이 시력이거든요. 그런데 핸드폰을 많이 보면, 즉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목생화에 강한 설기가 일어나서 목의 기운이 약해진다. 이렇게 해서 목의 기운이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 시력도 자연스럽게 나빠질 수 있다. 쉽게 상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 목생화의 과한 작용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뭘 하자? 선글라스를 착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낮에 밖을 돌아다닐 때요. 선글라스가 검은색이잖아요. 이거는 수기운과 관련이 있겠죠, 색깔이. 어쨌든 저는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전자기기를 볼 때 눈이 나빠지는 현상을 화로 강한 설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는요. 목이 화로 강한 설기가 이루어지기 때문. 잘못 썼네요. 강하게 설기되기 때문. 이렇게 해야지 맞겠죠? 설명이.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밤에 수면 장애를 겪는 이유도 하나 알 수 있어요. 특히 자기 전에 꼭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 유튜브나 틱톡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이 수면 장애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이건 명리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수가 들어와야 하는데, 수 기운이 들어와야 하는데 화가 그걸 막는 거죠. 즉 화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수의 기운이 강하게 설기되는 것으로 명리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화는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낮에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몸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정신적으로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걸 보면서 멀리 나의 생각을 확장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올바른 깨끗한 화의 기운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안 좋은 화 기운이거든요. 제가 사주 원국을 보고 화의 기운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개운법이나 또는 보안법으로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같은 걸 하시면 좋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이런 거는 화의 기운을 내가 긍정적으로 쓴다고 보기 좀 힘들 수 있어요. 저는 화의 기운이 강한 병호일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명이 환하게 켜있거나 카메라가 여러 대 있는 곳에 가서 영상을 찍으면 쉽게 피로해집니다. 제가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길게 찍기 힘든 거예요. 라이브를 할 때도 길게 하기 좀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정말 화의 기운을 긍정적으로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 시간에 집에 있지 말고 나가야 합니다. 밖으로. 가만히 앉아서 온라인 세계 속에 나를 던질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오프라인, 아날로그 현실에서 내 몸을 움직이는 게 화의 기운을 긍정적으로 끌어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는 일본으로 여행 가는 것도 해당이 되겠죠. 일본이 저는 병화의 기운이 강한 나라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을목의 나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에서 어떤 내용을 봤냐면 페이스북하고 그리고 구글, 그 유튜브 담당 직원, 이 직원이 미국 청문회에 불려가서 내부 고발, 증언 같은 걸 했대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청소년들이 어떤 영상을 보면 자꾸 다른 영상을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놀랍게도 인간의 쾌락을 자극시키는 방식으로 영상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나빠질 걸 내부에서도 연구를 통해서 알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 결국 돈을 위해서 알고리즘을 그렇게 설계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건 장기적으로 인류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법안이 만들어지려고 하냐면 그 자동 재생 영상인가요? 영상 자동 재생인가요? 그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영상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내가 다음 영상을 누르지 않았는데 다른 영상으로 재생이 자동으로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법을 통해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지금 너무 화해 기운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고요.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조금만 누가 끼어든다거나 할 때 마음이 욱해서 또 뭐 보복운전 같은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별일 아닌데 자기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다스리지 못해서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특히 술에 취해서 싸움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술도 화하고 관련된 음식이네요. 화해 기운이 많아지면 사건이나 사고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지만 실은 유튜브를 통해서 명리 공부를 하시는 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썩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도 가급적이면 유튜브 영상을 많이 안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명리 관련 영상을 본다 하더라도 그게 공부가 물론 되긴 하지만 잠을 자는데 무척 방해가 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화기운이 지나치면 생길 수밖에 없는 단점들로부터, 부작용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는 겁니다. 정답은 수기운을 끌어오는 겁니다. 수기운은 명상이나 요가나 기수련, 마음챙김 수련, 그리고 절에 가서 뭐 기도를 한다거나요.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고요. 잠을 잘 자는 거, 수면이죠.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저 언젠가부터 보니까 늘 사람들이 그 화를 낼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가끔은 지금 급하게 하고 있는 것들 좀 내려놓으시면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뜨거운 여름도 지나고 이제 선선해지는 가을이잖아요. 일상에 지친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 좀 돌본다는 생각으로 차도 한 잔씩 하시면서 마음에 좀 여유를 느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제가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데 추가로 덧붙일 말이 생겨서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아시죠? 유명하시죠? 이분이 최근에 올리신 영상이 있어요. 아침형 인간만 갓생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제가 추가로 꼭 덧붙여야 되겠더라고요. 이 영상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수면 시간과 뇌의 활성 영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년 8월에 수면 부족과 이기심에 대한 논문이 나왔대요. 이 박사님이 이 논문을 요약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을 불러다가 한쪽은 잠을 잘 자게 하고 다른 쪽은 잠을 잘 못 자게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뇌의 활성화 영역을 측정하기 위해서 뇌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잠을 잘 못 잔 다음날 사람들의 뇌를 측정했더니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영역, 사람들을 도왔을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무려 78%나 그 활성도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잠이 부족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이타심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잠자는 건 수의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기운은 목하고 관련이 크죠. 이게 측은지심이잖아요. 그런데 수생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의 기운이 부족해지면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학교 폭력이 늘어나고 있는가? 아이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기 때문에 수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목 기운으로도 제대로 생재가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한 가지 실험을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썸머타임 아시죠? 이게 여름철에 표준시보다 1시간 앞당기는 제도죠.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이 서머타임을 아실 겁니다. 근데 이걸 시행했던 미국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나 봐요. 어떤 연구냐? 주제가 수면 시간이 1시간 줄어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바로 이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 재밌어요. 서머타임 제도를 시행을 하면 생기는 문제가 그 생체 리듬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수면장애가 생긴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래요. 근데 이렇게 수면장애가 생길 때, 즉 서머타임 제도를 시행했을 때 그때 어떤 데이터를 뽑냐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기부 데이터를 봤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기부 액수가 무려 10%나 감소했다라는 걸 과학자들이 알게 됐나 봐요. 대조군도 있습니다. 대조군. 서머타임 제도가 없는 애리조나주하고 하와이주. 여기는 놀랍게도 기부 금액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30년 동안 기부금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 봐요. 아까 제가 잠이 부족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이타심의 영역이 활성화가 안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기부금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잠이 부족한 거랑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인과관계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상관관계는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 사람들의 수면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은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 뿐만 아니라, 멍청하게도 만든다. 공부하려면 잘 자야 한다.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하려면 무조건 자야 한다. 학생들이 욱해서 학교에서 많이 폭력을 저지르잖아요. 공부도 안 되고 수의 기운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목으로 설계가 안 돼서 이해를 잘 해주지도 못하고, 또 화의 기운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지기 때문에 역시 수의 기운도 설계가 되고, 그렇게 조그맣게 생긴 목의 기운조차 화의 기운으로 쑥 빨려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저는 여러분들께서 잠을 잘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수 기운을 끌어오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테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명리와 접목시켜서 꾸준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